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장거리 주행을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리터당 한 1013원 너무 정숙해요. 거의 하이브리드야. 트랜스폼으로 넘어오면서 휠 디자인 둥글둥글한 WC4니 확실히 승차감 위주로 73만 킬로가 찍혀서 아직까지 현역이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이드 미러가 왜 이렇게 작아요? 4단 미션 아예 추월 자체가 안 됩니다. 핸들이 너무 무거워서 트렁크 공간은 정말 최악이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흥기사입니다. EF 소나타 후속 모델로서 가장 소나타다운 소나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바로 NF 소나타 트랜스폼입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5세대 NF 소나타 트랜스폼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NF 소나타 트랜스폼 차주분을 만나러 광주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NF 소나타 트랜스폼 차를 운영하고 있는 27살 박형진이라고 합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09년식 NF 소나타 페이스리프트된 버전인 트랜스폼 모델이고요. 옵션은 딱히 없어요. 전동 접이 미러랑 원래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차 살 때부터 업데이트 오류 중이라고 이렇게 떠가지고, 그리고 이 차량은 휘발유나 디젤이 아닌 1998cc LPG 가스차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세타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면서 141마력의 19토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차주는 혹시 NF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뉴페이스? 예? 잘 모르겠습니다. 네버엔딩 페이스 앤 페임, 끝나지 않은 믿음과 명성.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역으로서 끝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이 차는 제가 이제 3대 차주이고 중고차로 이제 구매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올해 만우절 4월 1일날 그날 딱 차 인수 받았습니다. 그럼 이 차량의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걸 경매대행으로 구매를 해서 28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다 해가지고 400만원 조금 안 되게 구매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 차를 구매했을 때 당시에는 14만 5천 정도에 제가 이제 차를 가져왔어서 지금 현재 총 주행거리는 15만 9천, 이제 한 800 정도 달리고 있고,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2012년식 올류모닝 수동 차량을 구매를 했는데, 근데 이제 업무 목적이 맞지 않아서 이거 NF 소나타 트랜스폼으로 바꾸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돈 있어도 못 사는 차 그거 아닌가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말씀이시죠? 네. NF 소나타 트랜스폼을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제가 광주에서 전라남북도를 계속 다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고속도로를 타야 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3,300에서 500km 정도 이야.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주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모닝으로는 도저히 이제 고속도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위험하다 이런 거 떠나서 차가 아예 안 나가니까 이렇게 이 차 타고 일을 하면은 몸이 어딘가에 성나겠다, 스트레스 받겠다 싶어가지고 고르게 되다가 이제 NF 소나타 트랜스폼 눈에 들어와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가솔린도 있고 디젤 모델이 있는데 LPG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NF 소나타를 중고차 어플 보시면은 LPG 가스차가 제일 매물이 많아요. 매물이 많아서 이제 구매하기도 조금 더 편하고, LPG가 저희 집 바로 뒤에 또 충전소가 바로 뒤에 있어요. 충전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연비도 어떻게 보면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목적이니까. 휘발유 차는 조금 이제 꺼려졌던 이유가 이제 말도 많았고 이슈도 많았던 엔진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이제 배제하게 됐어요. 그 세타 엔진 그 녀석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네, 맞습니다. NF 소나타 트랜스폼과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눈에 들어왔던 게 SM3랑 로체 이노베이션. 마지막으로 이제 이 차 구매할 때 딜러분이 장거리 많이 뛰면은 그랜저 TG 정도는 타야 승차감이나 좀 운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겠나 해서 구매 목록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탈락시킨 이유는 있나요? 일단 준중형 같은 경우는 기아 11년식 포르테를 제가 잠깐 이제 몰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차 타고 고속도로 나가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차가 주행 안정성도 별로고, 그래서 이제 준중형은 배제를 했고, 그랜저 TG로 가자니 이제 영업용으로 결국은 구매한 목적인데, 2700cc 그게 이제 뮤 엔진이 올라가 있는데, 뮤 엔진이 세금이 아무래도 부담이 돼서 딱 중간급이 2.0 정도는 모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중형차인 NF로 가게 됐습니다. NF 소나타 트랜스폼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스차인 게 제일 장점인데, 저희 집 바로 뒤에 있는 주유소 기준으로 리터당 한 1,013원 정도 돼요. 가득 넣으면은 6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발 컨트롤 하면은 고속도로를 제가 타고 다니니까 고속도로 기준으로 600km까지 가고요. 발 컨트롤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에어컨 틀고 주행했을 때는 한 500선 정도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고유가 시대고 휘발유 값이 좀 비싼 지금 현재 시기다 보니까 LPG 가스가 정말 크게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6만원 만땅 넣어
넣으셨을 때 한 600km까지도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LPG가 계속 장점으로 나오는데 너무 정숙해요. 차가 09년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연식이 결국은 15년, 14년 정도 되어 있는 차인데 엔진 소리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너무 조용해서 제 기준에는 거의 하이브리드지 않나. 승차감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차를 조금 찾아봤는데 요즘 차에 들어가는 건 다 이제 맥퍼슨 스트러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앞에 전륜이 WC1이 들어가거든요. WC1이 찾아보니까 확실히 승차감 위주로 세팅된 서스펜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승차감은 정말 차가 오래됐는데도 좋고,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시트가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 집 가면은 오래된 소파 그 쿠션감 딱 그 느낌이 이 차거든요. 엠보싱 느낌이 아주 푹신푹신해요. 네, 운행을 좀 오래 하면 피로도가 있는데 이 차 타고는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또 다른 장점 뭐가 있을까요? 내구성이 정말 좋아요. 소나타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많이 영업용으로 타고 계시는 차니까 기사님들이 많이 타면 정말 7, 80만까지 타거든요. 대학교 이제 2학년 때 15년도에 택시를 탔는데 NF 소나타 트랜스폼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기사님이 수동차였거든요, 심지어. 가스 네네. 수동차였는데 계기판에 73만 킬로가 찍혀 있어서 아, 이 차는 진짜 내구성 하나는 끝내주는 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택시를 하셨었는데 할아버지도 NF 소나타를 타셨었어요. 그래서 내구성 하나만큼 정말 인증된, 검증된 차지 않나. 이 차량이 어느 정도 명차였냐면요, 택시 판매량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역대 소나타 시리즈 중에서 생산 기간이 가장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타셨다는 거는 네. 그만큼 정비성, 수리 용이성도 좀 있을 텐데 네. 수리 같은 건 좀 해보셨나요? 정비를 하다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이 차가 아무래도 15년 가까이 된 차고 NF 소나타 자체로는 이제 2000 거의 한 5, 6년도부터 나온 차다 보니까 부품이 많이 없을까 걱정을 많이 하긴 했어요. 이게 5세대고 지금 벌써 8세대 DM8까지 나왔으니까 정비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현대모비스 가면은 부품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비하기 정말 편하고. 또 다른 장점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은 제 기분인데 NF 소나타 이게 진짜 아직도 많이 도로 위에 다닌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 현역이다. 네, 무조건 현역이더라고요,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뉴라이즈나 LF 같은 경우는 택시로 아직까지도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근데 지금 이제 NF는 택시의 탈을 좀 벗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장점은 금액적으로 관리 유지가 조금 쉽다라는 건데, 이게 2.0이 엔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년에서 11년 넘어가면은 차량 세금을 낼 수 있는 마지노선에 이제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 세금이 원래는 제가 새 차로 구매하면은 50만 원대 납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기간이 끝나서 1.6 준중형하고 세금이 똑같아요. 26만 원 정도 납부를 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공용주차장 가면은 저공해 차량 3종 인증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주차비도 엄청 싸서 여러모로 그냥 차도 싸게 구매해서 관리하는데도 너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초년생분들께서 가성비 차량으로 구매하셔서 타시기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실내 디자인 지금도 뭐 무난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NF 소나타에서 소나타 트랜스폼으로 넘어오면서 디자인이 좀 바뀌긴 했어요. 전면 헤드램프의 내부 형상도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1단 그릴에서 4단 그릴로 맞습니다. 조금 고급감을 줬고, 휠 디자인도 이쁘게 좀 해줬고, 실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비게이션도 비하하는 말은 아니지만 르노 삼성이나 쉐보레에 비해서는 그런 차종들 보면은 실내가 조금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버튼도 많고. 근데 NF 소나타 트랜스폼은 정말 깔끔합니다. 이거 내비게이션이 고장났을 뿐이지 이게 지금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서 이쪽 공조장치 쪽으로도 이제 크게 불편함이 없고 따로 뭐 지저분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실내도 NF 소나타에서 트랜스폼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좀 바뀐 부분이요, 특히나 센터 페시아가 좀 둥글둥글한 디자인이었다가 조금 각진, 조금 남성미를 강조하고 균형미를 강조한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공조기가 좀 중단에 있었어요. 좀 위로 올라와서 에어컨도 바람이 좀 직각적으로 오고요. 그럼 차주님, 이 친구가 실내 공간은 장점 아닐까요? 실내 공간 정말 장점입니다. 그 당시 연식 치고는 차가 정말 괜찮게 넓게 잘 나왔고 패밀리 세단으로는 쓰기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납 공간은 어떤가요? 수납 공간도 크게 장점인데 위에도 있고 네. 아래도 이제 동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 여기 이제 가시방석도 위아래로 두 칸이 있거든요. 근데 컵홀더도 크기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두 개 있어서 수납 공간은 정말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차주님, 근데 여기 센터 콘솔 넓은 건 알겠는데 이거 왜 뚜껑 열려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은 친구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애들은 이제 다 이렇게 수명이 아, 고장 난 거예요? 네, 고장 나가지고 열린 채로 오픈카 느낌으로 타고 있습니다. NF 소나타 트랜스폼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사이드 미러인데요. 사이드 미러가 너무 위아래로 폭이 좁아요. 왜 이렇게 작아요? 너무 좁아서 시야가 너무 확보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후방 주차할 때 뭐 이 차가 주차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후방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제가 이제 백미러랑 사이드 미러만 보고 주차를 해야 되는데, 사이드 미러로 보고 이제 후방 주차를 하면은 주차선이 절대 안 보여서 그게 조금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중형차인데 이렇게 사이드미러 작은 거 처음 봤어요. 제가 봤을 때 아반떼보다 작지 않나. 또 다른 단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변속기가 트랜스미션이 4단 미션이 걸려있어요. 출력도 낮고 토크도 낮은데 4단 미션이 걸려있으니까 저는 또 아무래도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해야 돼서 100km 이상을 달려줘야 될 때가 많은데 100km 이상 달려버리면 RPM이 무조건 2500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수 항속 단속이 없어서 항속 주행도 불가능하고 애초에 아예 추월 자체가 안 됩니다. 추월이 도심에서도 안 돼요. 이 변속기가 4단밖에 없어서 너무 큰 단점입니다. 출력이랑 이제 토크를 딱 이제 변속기에 비례해보면 딱 진짜 경차 느낌으로 타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고 좀 빨리 성격이 급하시고 고속도로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문제는 없는데 이게 핸들이 아마 유압식이 들어갈 거예요. 요즘은 이제 뭐 컬럼 MDPS, 뭐 RMDPS 뭐 이런 전자장치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서 조향하는데 확실히 이제 편하고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 핸들은 주행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저속에서 주차장 같은 데서 이제 자주 뺐다 넣었다 할 때 핸들이 너무 무거워서 과연 여자분들이 이걸 주차하는데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어머니한테 한번 주차해보라고 했는데 엄마가 핸들 뭐 돌 들어있냐고. 핸들이 진짜 그만큼 너무 저속에서 무겁습니다. 또 다른 단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인데 이 차를 타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성을 조금 만나러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은색깔이어가지고 할아버지 차를 조금 가지고 나온 느낌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서 1년 뒤에 나온 YF 소나타도 지금 타고 다니면 막 크게 이질감이 없는데 NF는 확실히 디자인적으로는 지금 타기에는 약간은 이제 올드함이 있지 않나. 트렁크 공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렁크 공간은 정말 최악이다. 가스 통이 너무 커가지고 저는 이제 특히 이걸 영업용으로 타는 차다 보니까 짐을 조금 많이 실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이제 뒷좌석에 많이 이제 싣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최첨단으로 그냥 방석처럼 나오는데 네. 지금 저기 뒤에는 가스통 그냥 아주 터지는 건 아니죠? 그거 살짝 그런 두려움도 있긴 해요. NF 소나타 트랜스폼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1년 보험은 130만원 정도 나오고요. 제가 사실 유류비는 내지 않아요.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유류비는 따로 계산을 해본 적은 없는데 주유할 때마다 엔코에서 6만원 정도 넣으면은 600km 정도 가니까 고속도로 기준으로. 그래서 한 달 유지하는 데는 유류비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고. NF 소나타 트랜스폼 구매하신 거를 후회하시진 않나요? 네,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장점이 너무 많은 차라서 유지비도 너무 싸게 들고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사회 초년생분들이 차를 이제 처음 구매하실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예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금액적인 부분을 좀 경제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게 NF 소나타 트랜스폼이지 않을까 싶고 관리하실 필요도 거의 없고 금액적으로 첫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차입니다. 아 형님들 NF 소나타 트랜스폼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거 아니죠?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